안녕하세요. 세미나를 구주는 남자 토크아이티 고성 PD입니다. 요즘 제조업에서는 OT와 IT의 융합이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OT와 IT의 융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OT와 IoT 융합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PLC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OT 전문기업 락웰 오토메이션의 최용훈 차장과 IoT 플랫폼의 리더인 PLC의 이현재 상무가 국내 정유사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 환경상 한 번에 빅점프를 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과정에 비교적 이제 좀 임팩트가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다만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그런 분야? 그렇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에너지를 관리하는 형태를 좀 더 포커스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실시간성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서 좀 줄일 수 있을까로부터 차감했었던. 자, 그렇다면 그거 뭐 에너지 그 공장에서 네. 그 화학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 비용이 네. 적어도 몇 억은 돼야지, 예? 네. 뭐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네. 1년에 대략 한 어느 정도 에너지 유틸리티 비용을 쓰고 있었어요? 뭐 지금 대략, 실시간으로 접속하신 분들이 보통 프로세스 쪽, 그러니까 장치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에서 애게라고 할 수도 있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억 정도 연간에는 전기 사용량.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엄청난 커다란 대기업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 100억이나?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100억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아직 이제 프로젝트가 온고잉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네. 네. 그쪽은 목표치는 한 얼마 정도를 세이빙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28% 정도를 목표값으로 28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네. 하고 있고 이제 작게 시작해서 이거를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작게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확대 전개, 수평 전개나 수직 전개를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피드백을 한번 한 사이클 돌린 다음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전에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시키려는 그런 조치랄까? 그런 것들은 하지 못했던 건가요? 여기서? 아니면 어떻게 사실 하고 있었나요? 그전에는? 뭐 보고 계시는 여러 회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네. 종이 문서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페트롤, 그러니까 순찰을 하는 작업자들이 종이 문서에 오늘의 이제 킬로와트시 전력 사용량, 미리암페어 볼티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쭉 집합을 해놨다가 특정 분기마다 어떻게 그거를 다시 또 분석을 하는 형태의 사후. 그런데 이미 전기 사용량은 이렇게 늘어나 있고 네네네. 편차가 이미 발생한 이후라는 거죠. 네. 데이터를 우리가 잘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절감시킨다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네.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OT와 IoT의 융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심플하게 보면 위에 있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갔다가 파란색까지 가는 여정인데 결국은 데이터를 이제 연결하고 취합하는 게 이제 그렇죠. 잘 안 돼 있죠, OT 공장들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데이터들을 내가 필요한 정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로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맥락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경험치가 아니라 또 사후 관리가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가는 거를 이 회사는 목표로. 자, 근데요, 저희 녹색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녹색이 제일 먼저 일단 취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저 녹색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나?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사실 이게 인더스트리마다 조금 다를 텐데,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프로세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취합돼 있을 겁니다. 네, 적어도 연결은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저희는 CIP라고 불리우는데 Common Industrial Protocol입니다. 그러니까 IT에서 이더넷이나 뭐 이런 네네. 등등의 TCP/IP 프로토콜이 이런 것처럼. 있다면 네네. 이제 공장에선 공장의 시스템이나 설비들의 언어들이 있는데 오케이. 네. 그게 조금은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다른 언어로 만들어주는 이런 미들웨어, 게이트웨이 이런 거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돼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 회사 사례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네.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질문 한 가지 하면 저도 이제 오일앤가스 쪽 고객분들 이제 미팅을 가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데이터 다 취합되고 있다. 네. 뭐 딱히 IoT 플랫폼은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다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뭐
뭐가 더 좋아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연결은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랩핑하는 단계에서는. 근데 그거로부터 이제 IoT 플랫폼이 필요 없다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연결해서 가지고 수집 저장하는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따다다다다다다 그냥 찍어낸 데이터인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려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통찰력을 얻으려면 이 전후 상관관계나 아니면 선후 관계 이런 형태의 어떤 객체화된 데이터의 구조를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야지 또 그걸 또 패턴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맞죠. 네.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시간대별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IoT 플랫폼은 최근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네. 느끼는 이게 타임 시리즈로 돼 있으면 그게 사실 그 숙련된 네. 고급 어떤 어떤 작업을 하신 분들만 그걸 사실 이해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정년퇴임하고 나시면 후임자한테 쉽지 않거든요. 그 갭이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패턴화 다 잘 시켜놓으면 네. 기계가 할 수도 있고 초보자가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공정이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니까 이게 퉁퉁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앞단에 인넷의 정보가 나중에 어딘가에 인넷은 오는데 이 사이에 타임 래그라는 시간 전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찍어내면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랑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제조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현장과 커미션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 이제 중간에 6월 17일 날 인터뷰했다고 돼 있는데 네. 6월 작년 6월 달에 네. 인터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이런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두 분 인터뷰할 때 어떤 본인만의 어떤 팁이랄까?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인터뷰와 기반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네. 인터뷰할 때 팁 같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주로 그래도 이쪽 OT 쪽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네. 그 생산 현업분들의 이제 불편함을 우선은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처음에 가서 당신들한테 이제 이 로드맵을 그리려고 가르쳐 주러 왔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우선 거부감을 그렇죠, 느낍니다. 그렇죠. 하던 일의 버든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컴플레인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적어 놨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네. 성모님은요? 저희는 이제 IoT AR 이제 사업을 한 6, 7년 글로벌에 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되게 유사한 그 선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해놓은 유즈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있죠. 이슈와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그 회사에 좀 더 적합한 유즈 케이스가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 그 문제를 네, 해결하고 네, 네. 해결했을 때 어떤 뭐 베너핏이 오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의 워크샵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페인 포인트가 없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그 업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업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하던 페인 포인트, 그게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하여튼 유즈 케이스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유사의 개별 장비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IoT 플랫폼에서 분석하는지를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이제 요 OT 데이터가 아까 커먼 인더스트리얼 프로토콜이라는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바꾸는 형태가 이제 먼저 필요하겠죠. 그렇죠. 커넥티비티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걸 이제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유튜브 마크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공정 데이터는 네이버의 기사처럼 클릭했을 때 기사가 빵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리밍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를 가지고 그 zip 파일로 압축하듯이 압축한 다음에 네네. 필요한 지글지글한 건 날려버리고 그럼 저 오른쪽에는 나이테처럼 시간대별의 데이터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는 네네.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이제 소스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트리밍형 데이터와 공정 데이터와 그리고 기준 데이터를 연산해서 어떤 객체 구조를 만드는 걸 플랫폼에서 도와주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IoT 플랫폼을 엔지니어링을 하는 툴인데 이걸 깊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의미를 보면 우리가 공정 데이터가 이제 미리암페어나 볼트 형태로 이렇게 쭉 넘어오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거를 여기 회색 박스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의 킬로와트시라는 이제 실시간 태그 값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 위에 있는 게이지로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고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제일 전기를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눈앞에 실시간 전기 사용료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ERP나 아니면은 관리 시스템에 있는 기준 정보, 예를 들면 하절기의 산업용 전기 사용료 이런 거를 이제 연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게이지가 내 눈앞에 전기 사용료 납입 고지서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보여줘요? 이 화면은 아니고요. 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리얼하겠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고지서 형태로 실시간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 네, 아낄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왜 얘가 더 많이 써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소스 데이터랑 다른 시스템의 어떤 소스 데이터를 연산해서 새로운 정보로 만드는 게 IoT 플랫폼의 네, 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객체화되고 문맥화되면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형태로 몇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쪽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를 보면 이제 포캐스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fx는 y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면 x축의 날짜를 y축의 에너지 컨섬션이라는 사용량을 보고 네네. 과거의 트렌드 데이터에 비교했을 때 앞으로 3일 동안은 이런 형태의 초록색 점선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에너지가 소용될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적합한 거는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이제 에너지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X축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컨섬션이라는 내 KPI 태그를 두고 네네. Y축에는 공정 데이터 중에 여러 개의 나도 모르는 걸 무작위로 한번 선택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여기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환경인지를 파악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같은 사인파형을 그리는지 혹은 역으로 마이너스 그렇죠. 상관관계를 그리는지.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일수록 유관하고 파란색일수록 무관한 데이터라고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얘랑 연관성을 띠는지 가지치기를 해보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요 팩터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구조죠. OT와 IoT를 융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현장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도 이미 많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적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에 의지했었던 걸 수치화해서 어떤 트렌드가 에너지의 사용량에 최적화된다.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벗어나는 거를 실시간으로 트림을 잡아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조치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기로 입력하는 비정형 데이터가 어떤 휘발돼 버리는 정보가 아니라 지식 DB가 만들어지게끔 IoT 플랫폼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인데 단순히 이제 화면을 모니터링 한다는 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 설비 효율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값이 어떨 때 우리가 에너지 아니면 비용의 투입 대비 퍼포먼스 실적의 최저값에 오는가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공식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고, 네. 결국은 Overall Equipment Efficiency, Equipment Efficiency라는 종합 설비 효율을 보면 이 사례에서는 이제 펌프가 있을 겁니다. 그냥 펌프를 막 구동하기 위한 이제 RPM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 RPM을 올리면 이제 생산성은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럼 RPM을 무한정 올릴 거냐가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펌프에 대한 RPM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생산 실적의 퍼포먼스는 어느 기준점에서 수렴될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써서 RPM 돌릴 게 아니라
50으로 돌리나 100으로 되나 이 실적에 대해서는 5 정도 차이밖에 없다면 이제 사람들은 50만 돌릴 겁니다. 네. 비용 대비 실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적화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연산의 작용을 이 IoT 플랫폼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태그와 다른 실적 정보들을 연산시켜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의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회사에서도 보전 일지나 이런 거를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그것도 잘 관리됩니다, 사실 파일처럼. 문제는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열람하고 팝업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잘 열람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누군가 어떤 알람이 생겼을 때 조치를 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해당 알람 코드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때 이전에 내 선배 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열람해보고 필요하다면 컨택을 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물어보고 네네. 이런 게 어떤 네이버의 지식인처럼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제 보전관리 측면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관리를 IoT 플랫폼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기존 시계열 네. 데이터만 이렇게 취합을 했다면 그 시계열 데이터에 상관되는 다양한 뭐 객체건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정보들을 잘 해가지고 네. 그걸 정보화 시켜야지 패턴화 시키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나중에 활용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게 키워드.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인 거고 네, 싱옥스 맞습니다. 어떤 IoT 플랫폼이 해주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아까 그 차장님께서 네. 데이터를 이제 그래서 싱옥스에서 객체화 구조화 다 시켜주셨습니까? 네. 그런 거에서 나중에 뭐 AI 같은 네. 걸 접목시킬 분야는 어느 부분에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경험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품질 쪽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쭉 뭐 제품이 만들어지는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서 품질 테스트하든 아니면 전량 이제 납품 전에 품질 테스트를 하든 이런 쪽인데 그럼 품질의 불량이나는 이제 뭐 특정 제품들의 교집합을 찾아내서 그럼 어떤 변수를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AI를 하세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의 수집 양도 중요하지만 그걸 구조화해 놔야 이제 시간 딜레이를 감안해서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더라. 이거부터 시작해 나가는 게 네네.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오일가스 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이 육상보다는 개발 환경이 복잡한 해상에 있는 유전 가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먼저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예, 저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로 PTC 사례는 좀 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해상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트 관리가 사실 필수적이죠. 그래서 상태에 대한 그 분석, 리모트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아예 그냥 서비스 레벨 자체를 정해가지고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계약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해상에 떠 있어도 띵웍스 간에 이렇게 페더레이션이 돼요. 관제를 이제 육상에서 하고 있는데 해상과 인터넷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서로 데이터를 페더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뭐 관련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유화학 비즈니스는 산재되는 데이터 자산들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성능 컴퓨터 용량을 준비해야 될 건지. 네. 네. 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한 번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엣지형 RTDB라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해놓고 네. 걔네가 각각의 이제 공정 라인마다 아니면 ISBL, OSBL 뭐 이렇게 특정 어플리케이션마다 네. 일부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걸 나중에 올리는 형태로 한번 버퍼를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